자, 브라이트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편에 제가 이렇게 보통은 라이카를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채용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 거는 보통 50mm, 안에 거는 90mm 써라.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35mm랑 또는 28mm랑 90mm가 나올 수도 있고요. 35mm랑 50mm 보통 그렇게 나오죠. 라이카는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건데 90mm 렌즈를 꽂았을 때는 요 안, 조그만 안에다가 넣고 써야 된다. 화각이. 그렇죠? 화각이 좁죠? 50mm는요. 그렇죠. 좀 넓죠. 화각이 넓으니까요. 이렇게 넣고 써야 된다. 요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브라이트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런 프레임 자체를 브라이트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각 쪽 다시 광각 렌즈를 꽂게 되면 밖에를 28mm, 안에를 뭐 35mm를 써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라이카는 아마 35mm하고 50mm가 묶이고 90mm하고 28mm가 묶일 거예요, 아마. 대략적으로. 그런데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카메라 꺼내봐야 되는데 그렇게 쓴다. 이런 프레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브라이트 프레임이라 그런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브라이트 프레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렌즈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제가 다른 강좌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거리견도식 카메라는 미러가 있어요, 없어요? 45도 미러가 없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파인더가 따로 있으니까. SLR 카메라는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러가 있어야 돼요. 펜타프리즘도 존재해야 돼요. 자, 미러가 없으면 뭐에서 해방이 된다? 렌즈를 설계할 때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초점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 또 설명해야 돼, 내가? 그냥 초점거리 제가 한 거, 또는 리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가 뭐냐, 대칭형 렌즈가 뭐냐, 이 부분들을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누누이 두세 번 설명을 했어요. 초점거리의 제약을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러가 없기 때문에 백포커스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랬을 때 광각 렌즈, 망원 렌즈는 상관이 없어요. 표준 망원 렌즈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광각 렌즈로 갈 때 어떻다? 굉장히 설계해서 자유로워진다. 즉 대칭형 렌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형 렌즈. 대칭형 렌즈의 대표 주자가 어디 메이커예요? 그렇죠. 칼 자이스 렌즈의 비어곤 렌즈예요. 자, 그렇다면 대칭형 렌즈를 만들면 뭐가 좋냐? 대칭형 렌즈가 구성이 이런 구성이거든요. 이런 구성이에요. 이렇게 렌즈를 구성해갖고 대칭형 뒷 렌즈. 좀 가끔 하다가 뒷담화 그러기도 해. 이건 좀 안 좋은 얘기니까. 뒷 렌즈가 볼록 튀어나와요. 그리고 필름면하고 가까이 붙어요. SLR 카메라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광각에서. 왜? 미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망원 렌즈 설계를 뒤집어서 설계를 해요. 그걸 우리는 리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라 그래요. 그러면 대칭형 렌즈가 뭐가 좋길래 왜 대칭형 렌즈 설계가 자유로워지냐 하면은 대칭형 렌즈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왜곡 수차가 거의 완벽하게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상력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왜곡 수차는 굉장히 수정을 할 수가 있고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미러가 없기 때문에 거리견도식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칭형 렌즈를 설계할 수가 있다. 자, 장점 한번 여기서 일단 보고 넘어가죠. 미러가 없고 펜타프리즘이 없으니까 작고 가볍고 구조가 간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망가질 확률이 SLR보다 좀 구조가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적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5도 미러가 없다. 그래서 블랙아웃이, 여기 블랙아웃 밑에다 써놨네요. 블랙아웃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러가 올라가는 동안 잠깐 동안 안 보이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프레임을 채용을 함으로써 렌즈가 밝거나 어둡거나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밝기, 즉 밝은 파인더로 초점을 맞추기 수월하다. 가장 큰 특징은 미러가 없는 관계로 대칭형 렌즈를 설계할 수 있었고 거의 완벽한 렌즈, 즉 왜곡 수차가 거의 완벽하게 잡힌 렌즈들을 쓸 수가 있다. 그 렌즈의 대표적인 주자가 칼 자이스의 비어곤 타입 렌즈들이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카메라가 장점만 갖고 있느냐? 아니죠. 어떤 카메라나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단점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차.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차라는 말이 뭐예요? 시차. 사진에서 시차라는 게 어떤 말이죠? 시차라는 건 뭐냐면 SLR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시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장점과 단점이 SLR 카메라하고 렌즈 파인더 카메라하고
뒤바뀐다고 보시면 맞아요. 시차. SLR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그대로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그대로 찍혀요. 근데 렌즈 파인더 카메라는 보는 창과 찍는 렌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적게 찍히죠. 좀 다르게 찍혀요. 무한대일 때는 보이는 그대로 거의 찍히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근접거리로 다가갈수록 이 시차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렌즈 교환에 제약이 있다. 렌즈 교환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브라이트 프레임의 특성상 보통 28mm에서 90mm, 길어봐야 100mm까지 정도밖에 못 껴요. 그렇다면 더 광각을 쓰거나 더 망원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망원 이런 건 아예 쓰지도 못하고요. 보통 135mm 정도까지도 쓰는데 라이카에서 광각은 이제 28mm 밑에 쪽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독립된 파인더를 하슈 부분에다가 꽂아갖고 그걸 보고 초점을 초점대로 맞추고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렌즈들을 쓰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마이크로 렌즈들은 못 쓴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근접 촬영을 해야 되는데 시차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된 파인더를 꽂아서 쓰는데 그 파인더를 우리는 보통 유니버셜 파인더라고 그래요. 만약에 21mm 렌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 21mm 렌즈 파인더를 따로 구입하거나 같이 세트로 나오죠. 그거를 독립적으로 보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사계 심도를 확인을 못해요. 왜? 렌즈 조리개를 조여갖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화상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를 확인을 못한다. 두 번째, PL 필터 같은 걸 쓰게 되는데 PL 필터를 꽂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굳이 쓴다면은 파인더 창에다가 돌려갖고 보고 그걸 그대로 꽂아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렌즈 파인더 카메라. 자, 렌즈 파인더의 카메라 종합적인 얘기 다음 편에서 좀 더 해보죠.